글로벌 ETF 라운지. 오늘도 글로벌 ETF 라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전망과 더불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에 뭔가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러려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해결점도 당시 상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와 1979년 2차 오일 쇼크를 지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요. 2차 오일 쇼크 때는 13.3%까지 치솟았죠. 그러다가 1979년 4월부터 진정세로 돌아섰고 1980년도부터 불안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정화가 된 이유는 당시 연준 의장이던 폴 볼커의 긴축 재정과 함께 공급 쪽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오펙의 석유 수출 금지 해제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멕시코,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알래스카도 원유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유가를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란 혁명도 잦아들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를 조절하던 금리 인상에 더해서 공급 측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서 정상화 궤도에 빠르게 올라온 거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인플레이션 역시 과거 오일 쇼크 때처럼 긴축 정책 플러스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극적인 반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해서 이걸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요?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됐죠. 그런 전개는 너무 급진적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는 건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수요를 줄이는 긴축 정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수요 둔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면서 정상 궤도를 되찾는다. 두 번째, 실질적인 구매력이 낮아져서 실물 경기 위축까지 이어진다. 이 둘은 완전히 어나더 레벨의 문제입니다. 미리 2번을 상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소비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 환경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4월, 5월 실업률이 3.6%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4% 미만이면 완전 고용에 해당하는 수치니까 3.6%면 양호한 수준이죠.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처분 소득도 괜찮을 테고 소비 심리는 다소 위축되더라도 실질 구매력은 버틸 수 있어요. 실질 구매력을 좌우하는 건 내가 얼마나 버느냐니까요. 지금 미국의 소비 지출은 견고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오프닝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소비 지출이 늘어날 여지도 있고요. 그렇다는 건 경기 침체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재무부 옐렌 장관이나 연준의 파월 의장 또한 이런 논리로 금리 인상에 대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자신 있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매번 말이 바뀌기는 합니다. 파월은 6월에는 또 말을 바꿔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근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숫자들이 견조한 이상 걱정을 미리 사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니까요. 지금까지의 기조,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얘기하자면 인플레이션 전가가 가능한 필수 소비재, 리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시장이 걱정이 된다면 다른 국가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다른 국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미국과 동조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 스탠스가 미국과 다른 국가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긴축 행보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데요. 그런 만큼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국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감세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의혹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취득세 5%가 감면되면 연간 100만 대에서 200만 대가 더 팔린다고 하니 소비 둔화를 방어하는 효과가 톡톡 하겠죠?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중국은 상반기 대규모 락다운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만큼 하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위안화의 약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국가 간의 금리 차가 생기면 자본 유출과 그에 따른 통화 약세가 발생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며 위안화 약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다행히 위안화는 미국과 본격적인 디커플링이 시작되던 4월, 5월에 이미 급격한 가치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게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덕분에 여름으로 진입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의 전기차, 2차 전지, 클린 에너지,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산업들은 소위 말해 정부에서 밀어주고 정부 정책에도 등장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짚어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주제는 제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것들에 대해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요. 여기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상품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릴 거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반기 투자에 대해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